피할 수 없는 헤어짐이라는 걸 준비한다는 거 있죠. 저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인데 한편으로는 막 너무 괴롭고 뭐 힘들 때 마음 안에 가끔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이기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못한 것들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탐중고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1월 달은 2024년의 그 첫 달입니다. 그 새해에 대한 설레임도 크지만 사실 한 달 더 먹은 만큼의 참 변화도 많고 부담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불안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20대만 불안한 게 아니라 50대, 60대가 그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중년의 불안은 무엇이고 실체를 좀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하지연 교수님과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진짜 근데 이 책이 되게 적절한 것이 사실은 불안하다고 중년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말도 잘 맞아요. 못하잖아요. 이제 어른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중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몇 살에서 몇 살을 그 교수님은 중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략 4050? 4050.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2469로 봤어요. 1900년대 초반의 심리학은 예. 20살 되면 어른, 40살부터 중년, 60살 되면 노년. 노년. 근데 사실은 환갑잔치 안 하죠, 요새.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저 환갑에 오래 내가 잔치 하려고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래서 아유. 남들이 안 하길래 내가 하려고. 예. 그래. 근데 요새는 80살, 85세까지도 맞아요. 사시고 뭐 그것도 막 정정하게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369 얘기 많이 해요. 아, 369로 봐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것 왜냐면 같아요. 취업, 결혼도 30살 돼야 하니까. 하니까, 맞아. 30살은 옛날 같으면 애 서너, 애 둘도 30살에 있었는데 맞아요. 30살 돼야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하니까. 여기까지가 청소년. 오케이. 이제 30 돼야 앞가림 하기 시작해서 아, 한 40대 한 중반 네. 정도 초중반 되면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맞습니다. 요쯤 가는 한 40대 중반부터 아하. 60대 초중반까지를 중년. 그다음에 중년을 60대 한 중반부터 네. 요올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영올드. 그렇죠. 6575 얘기하는. 그 시기가 또 있고 약간 네. 은퇴하셔가지고 좀 활달히 다니시는 시기. 오케이. 75세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때 좀 노인이라고 좀 얘기하자. 그럼 우리가 노년이라고 하는 건 몇 세로 조금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분석해가지고. 65세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치매, 알츠하이머 네. 치매가 조기에 시작했냐 아니냐 65세 기준으로 봐요. 65세보다 먼저 시작하면 조기 발병. 오케이. 65세 이상부터는 확실히 드러나니까. 근데 노인이다라는 건 사회적 기준, 막 청소년이 네. 18살부터는 민증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때부터 그 다음에 청소년 끝이니?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 지금 보통 어른,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 보통 우리 애는 어른이다. 언제부터? 대략 뭐 하면? 그 취업하고 지 앞가림 그쵸, 해야 그쵸. 되니까 무조건 30대 중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른 이제 기준이. 몇 살이니까 이제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자기 경제적 앞가림을 하거나 네. 가정을 꾸리거나 맞아요. 하면 이제 어른으로 오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30살, 31살이니까 네. 지금 아기 처음 낳는 것도 32살. 그러네. 그러니까 늦게 그 모든 게 좀 이렇게 늦어진다는 말보다는 네. 좀 약간 넓게 퍼지고 있는 아하. 느낌인데 네. 처음으로 우리 지금의 4050들 한 40대 중반부터 한 60대 초반 네. 태층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60대 맞아요. 58년, 60년, 61년 요 동네 분들이 이제 100만 명 낳던 분들이고 처음으로 세층 사무직으로 네. 일하던 그리고 좀 우리가 먹고 살만한 나라를 그렇죠. 만들었던 분들이 은퇴 시대로 네, 들어가는 접어들었죠? 게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세대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대 후반,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예. 못한 불안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한 58년부터 70년 사이, 73년 사이 예. 뭐냐면은 어떤 불안이에요? 이전에는요. 내 잘 키우면 한 25대면 다 알아 살고 우리 한 25이면 다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부모님들이 환갑잔치하고 70살 우리 부모 말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 네. 그러니까 20년생 25년생 30 뭐 예, 이쯤 이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면은 그때 돌아가셔서 너무 일찍 갔다 이런 얘기 네, 안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60, 65세에 자기 부모님 살아있는 거 본 적이 별로 없는. 오케이, 맞아요. 예. 다 돌아가셨지. 예. 그리고 본인도 대략 사회가 막 좋아지는 시기라 한 정년까지 다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부모보다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잘
보통은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살던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70년대 일하, 7, 그렇죠. 80년대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뭔가를 잘 했죠. 자기 집도 만들고. 근데 이 시기가 되니까 어떤 게 벌어지냐면 나를 중심을 딱 봤을 때 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30살 때까지 독립을 안 해. 안 하죠. 못해. 못해. 요새. 못하고 있어. 엄두가 안 나. 안 나 요새. 다음에 위로는 뭐 좋은 일이지만 네. 85, 90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한테 의지해. 우리 부모님들이 85세 이상 95세 사이에 계시거든요. 예, 예. 살아계세요. 예, 그리고 많이. 꽤 건강하신 분들도 많고 건강하세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데 이제 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민들이 한 번도 그 이전 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 전 세대는 그냥 이렇게 집에 계시다가 좀 아프시다가 이렇게 사망하셨는데 같이 이렇게 묻어가다가 예, 돌아가신 예. 거야. 이젠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그리고 조금 요양병원 또 가셨어, 뭐 요양원 가셨어 이런 얘기가 왜 집에서 안 모시고 그치.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당연히 있고 너무 많은 몇만 명, 몇십만 명인 분들이 당면한 일들이라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불안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라고 할 수 있고 부담이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애들은 계속 나한테 의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3,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액티브하게 살고 싶은데 한 번도 그 윗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삼중고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 부모의 문제,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삼중고로 다가오는군요. 일단 그러면 핵심은 부모 문제의 핵심은 부양이네요. 부양이죠. 경제적 부담. 부양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가 또 중산층 이상인 곳은 뭐 집 하나 그래도 있으시고 네. 약간 뭐 그래도 좀 생활이 이만큼 되시는 집은 또 막 다툼. 저 요즘 상담하는 것 중 상당수가 증여상속. 예를 들면 맨 장남은 오빠는 의사 하느라고 학비 다 대줬잖아. 그치. 그다음에 둘째는 너 그동안 장사 사업한다고 아빠가 돈 대줬잖아. 돈 대줬지. 그럼 나는 이혼해서 혼자 사는 엄마 아빠 모시니까 이건 내가 가질래. 뭐 예를 들면 다 각자 자기 얘기가 있는 거죠. 각자 자기가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이죠. 자기가 네.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게 있구나.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저는 약간 심정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피할 수 없는 헤어짐이라는 걸 준비한다는 거 있죠. 부모님과 내가. 10살, 11살 때는 엄마 아빠랑 나 평생 같이 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내가 5, 60대에서 80대 중반인 부모님들을 보고 있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도 저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전화해서 안 받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을까 봐. 그거에 이 불안에 들어가. 그렇죠. 너무너무 불안해. 겁나잖아. 근데 또 너무 30분 있다 전화했는데 또 거기다 안 받아. 죄책감까지 예. 들어가요, 같이. 그러면서 내가 집에 가서 열쇠 가지고 가봐야 되나. 멀리 사는 거 아닌데도. 맞아.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게 언젠간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걸 알고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죄책감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뭐 남들이 옆에서 호상이다 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나와의 내 부모하고 내가 결국 어떤 사람과 영원히 네. 헤어져야 되는 상실이라는 경험해야 된다는. 저 선배 한 분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한 몇 년 있다 오셔서 첫 마디가 저 고아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분이 이제 마음에 그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막 너무 괴롭고 뭐 힘들고 계속 병원 가고 힘들 때 마음 안에 가끔 이거 언제 끝나지? 라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그 죄책감과 불안과 갈등이 있구나. 근데 그런 지금 마음이 이게 이거 맞아요.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을 죄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못났거나 내가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이기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요 세대가 처음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처음으로 좀 기반이 그러니까 일본의 20년 전하고 똑같아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네. 모두가 처음 경험하니까 우리 윗세대가 한 20살 선배들이 한번 겪고 넘어갔으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미리 준비하지 이럴 수가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못한 것들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난 더 이상 불안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는데도 느끼게 되는 게 지금의 이제 불안의 삼중고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나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은 어떤 게 있어요? 나로 인해 생기는 불안도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예. 지금 50견이었어요. 교수님 50개 놓으셨어요? 예.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탁 하는데 갑자기 찌릿하는 어머, 거예요. 어머, 어머. 너무 아파. 죽게 아픈데 어. 재활의학과 가서 이렇게 선생한테 뭐 얘기가 주사 맞고 했지만 한 6개월 1년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점점 에너지가 전 같지 않은 거 있죠. 맞아. 진짜 그래요. 예. 선생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전 아유. 에너지 막 새벽에 막 하고 막 정말 열정 에너지 자체신데. 저는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6년 전, 7년 전만 해도 그냥 한 며칠 밤새워도 하루만 푹 정말 자면 날아다녔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전 같으면 힘으로 의지로 버틴데. 계속 끌고 나가야지 하던 게 아니라 네. 이거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건강에 자신 없어. 첫 번째는 자신 그거고 없어졌어요. 두 맞아. 번째 이렇게 육체적인 거 심리적으로는 네. 인생이 좀 바닥을 친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렇지. 약간 인생은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정말 바닥을 치고요. 다시 반등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 약간 스마일 표시 같이.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20, 30대에는 네. 꿈과 희망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또 하면 되지 뭐. 네네네.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게 많으니까 뭔가 잘 된 거에 대한 보상도 크고 꿈과 희망이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적어. 맞아.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괜찮아요. 근데 한 40대 중반 50대쯤 되면 현실을 이제 알잖아요. 그렇지. 아 그래 세상이 이렇지. 그러면서 내가 원래 이쯤 가고 싶었는데 나 이건데 여긴 못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이젠 받아들여요. 아하.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멋진 말은 자아 이상, 내가 이상적으로 목표와 지금 나의 현실사의 격차, 네. 그러니까 확연히 드러날 때 사람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성적 좀 안 나왔어요, 뭐 연봉이 깎였어요 정도의 우울이 그것이 아니라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고작 이건가? 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안 좋고요. 네. 그때가 지금 40, 50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얘기는 할 것도 너무 많은데 네. 그다음 내 에너지는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뭔가 새로 벌릴 정도는 아니야. 오케이. 기회도 별로 없고. 기회도 없지. 그러면 이대로 끝인가 싶은데 흥미로운 건 60, 70대, 70대 이상에 네. 대한 만족도로 행복감이 올라가 있어요. 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는 기대치가 낮아. 그렇구나. 그 5, 60대가 가장 문제네요. 그쵸. 그때가. 그리고 낮으면서 뭐 사실 노인분들 불안하구나. 보시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 재밌게 잘 지내시는 분들 참 그치,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루가 즐겁다, 다행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오늘 눈 떴으니까 좋네 이러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 그러니까 요 세계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처음으로 바닥까지 내려오니까 이 시기에 이거 뭐지 내 인생은? 그러면서 뭐 술 먹기 너무 마시는 분들, 막 악만 남는 분들, 특히 이제 중년 남성의 문제가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그치. 관계 갖고 뭐 종교 단체 가고 그리고 뭐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옆집 가서 놀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남성분들은 관계도 끊어지고 사회생활 안 하면 관계 끊어진 사람 많잖아요. 끊어지지. 근데 그런 분들이 제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친구가 뭘까요? 술, 원망, 분노 속에서 혼자 쫙 이제 이러다가 몸만 가지고 우울고. 그 완전 중독으로 갈 수 있잖아. 매일 마시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5년 안 가. 오케이. 물론 6개월 안에 좋아지진 않아. 하지만 약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5년, 몇 년 정도 기다리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잘 살다가 노년으로 가기 직전에 바닥을 치는 그 우울감이 오는 때가 다 누구나 온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네. 아시아도 하고 중국도 하고 남미도 다 해봤는데 이 곡선은 그대로. 하지만 그게 좀 빠른 나라도 있고 좀 뒤인 나라도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연령대로 그렇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다 그렇다. 예,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아지면 이건 내 문제다. 저는 맞아, 제일 싫은 게 맞아. 자꾸 내 성격 탓이다. 대신 내 운명이다. 자꾸 하면 자기를 막 자학하는 네. 분들이 있는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한 번은 오는 구간이니까 너무 이렇게
아유 이제 왔구나. 저 같은 경우는 50년 따고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랬어요? 왔구나.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중년의 삼중고 딱 얘기했을 때 이거 핵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자꾸 캐캐 쌓아지잖아요. 부모 문제 분명하죠. 부담, 경제적 부담. 거기다가 약간의 죄책감도 있고 고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60부터 100살까지 나도 살아야 그렇죠. 되는데 나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애들이랑 나랑 동시에 무너지면 60, 70에 망하면 기회도 없는데 그 불안감 깔려 맞아요. 있거든요. 간신히 연금이랑 몇 개를 아껴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잘못됐을 경우 애가 때려도 부리고 사업한다고 때려도 부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해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어떤 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노회함, 내가 예. 약간 나이 들고 뭔가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죠. 하여간 왜 이렇게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많이 오셔서 저랑 상담하는 분들이 다 던지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기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 하고 싶어요. 근데 갔다 와도 똑같죠. 맞아요. 상황은. 그게 문제죠. 괜히 가는 것 같아. 가서 고생만 하고 왔다고 무리해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뭐 힘들었고 막 하지만 좋았어요는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해결된 건 없지. 그렇다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짧게 2박 3일 정도 부산 갔다 오세요. 뭐 서울뿐이면은 뭐 짧게 가는 거로 충분한데 굳이 다 던지고 막 갔다 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상상을 하는 건 즐겁고 행복한데 맞아. 짧게 쉬는 거로 충분하다고. 근데 이렇게 좀 삼중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이 부모 문제, 나의 문제, 자녀 문제조차 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커브를 지나서 완전히 바닥 커브를 몇 년을 지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 꽤 있네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해결이 되기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용하게 된다. 해결과 수용. 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노인분들 연세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잘 나이 드셨다 하는 분들 제가 만나서 상담하고 만나볼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네. 건 그분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수용의 마음,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을 그대로 온전히 요만큼이 난데, 난 근데 만족한다. 그러니까 행복해라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는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만족한다.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확실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채 여전히 계속 더 가져야 돼. 아니면 조금 아프면 큰일 나. 네. 막 건강 염려, 막 이런 세계로 쫙 빠지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작은 물결에 흔들흔들 하시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도 다 괜찮아, 양쪽 다 괜찮으시고 애들도 뭐 그냥 잘 지내고 있고 저도 큰일이 별로 없는 날인데 괜히 불안해. 그래서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마음을 들여봤는데 없어. 네. 뭐 굵직한 건 없는데 뭔가. 그러니까 작은 오늘 준비할 거 뭐 몇 가지 막 찾아봤는데 그런 거 한두 개가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불안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맞아요. 근데 굵직한 것들은 약간 안고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50대, 40, 50대는 그다음에 그거 없어지면 좋겠다 하더라도 그건 쉽게 없어지지 않고 또 그게 있으니까 그나마 자잘한 것들을 안 느끼고 살아. 오케이, 맞아. 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라는 그 유명한 요즘 뜨고 있는 그분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왜 요새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요. 이상해요. 그 배가 잘 가려면은 배 바닥에 짐들을 두껍게 내려놔야 된대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데. 맞잖아요. 네. 밑에 바닥에 바닥짐들에 바닥짐이 쫙 잘 깔아 놓으면 배가 이리저리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쭉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근심과 걱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이게 너무 없어도 흔들리네. 맞아요. 기본 세팅 하나 해놓고 가야 되겠네, 그죠? 기본으로 모래주머니 좀 차고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그게 이제 그걸 감당하는 게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먼 일이 있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가다 보면은 좀 그 진보다리가 지가 알아서 내려 굳이 우리가 내려놓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날아갈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야. 뭐 딴 게 또 들어오긴 해요. 아유, 맞습니다.